동국대학교 신임 총장에 윤성희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 확충과 함께 학내 구성원들의 화합이 당면 과제로 꼽힙니다. 조계종의 승가 전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가 오는 25일 제8대 총장 원종 스님 취임식을 갖고 학교 발전을 위한 재도약에 나섭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가 중앙학림 학인 스님들과 함께했던 불교계의 3.1운동 역사가 동국대에 오롯이 남아있어 그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의 자비 실천이 국내 저소득가정 어린이에서부터 아프리카 탄자니아 청년들에게까지 꿈과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최근 불교계의 의료봉사와 문화교류를 계기로 인도 아쌈 지역이 불교 성지로 재조명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교 인문주의의 개척자로 알려진 일지 스님의 글을 모은 책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동국대 19대 총장에 윤성희 교수가 선출되면서 새 총장 체제의 동국대 앞날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창의 융합 시대에 동국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 확충과 학내 화합이 신임 총장의 당면 과제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동국대학교 19대 총장에 오른 윤성희 교수. 학내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당선 일성으로 내세웠습니다. 제가 가장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소통과 화합의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화합해서 정말 좋은 대학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 교수는 조계종립 동국대의 근본인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 일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 과정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불교산업진흥원 설립에 힘을 쏟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윤 교수는 비공개로 진행된 동국대 이사회 회의에서 특히 이 부분을 강조했고 이사진도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의 건학 이념인 지혜, 자비, 정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부처님의 광명이 동국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에게 널리 인식되고 교육되고 또 나아가서 사회에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직후 윤성희 교수는 이번 총장 선거에 참여한 10명의 후보 모두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이에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은 학내 구성원들 간 화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 분들 다 끌어안아서 학교 발전에 투게더 합시다. 치열한 대학 간 생존 경쟁 속에서 윤성희 총장 체제의 동국대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당장 재원 마련이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중순 10명의 후보들이 펼친 정경 발표에서 이들의 공통된 화두는 학교 발전을 위한 재정 확충이었습니다. 1,000억 원대 연구비 조성을 하고 가장 중요한 50%대 등록금 의존율 달성이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9대 동국대 총장 선거는 예전과 달리 이렇다 할 학내 갈등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윤성희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4년입니다. 동국대학교가 갖는 경쟁력은 곧 한국 불교의 위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불교계의 소중한 사학이 새 총장 체제에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의 승가 전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학교가 새 총장 원종 스님 취임식을 갖고 학교 발전을 위한 재도약에 나섭니다. 중앙승가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경기도 김포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제8대 총장 원종 스님 취임식을 거행합니다. 원종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우수 신입생 확보와 재정 안정 등을 통해 불교 인재불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등 학교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종 스님은 지난해 12월 21일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총장에 선출됐습니다. 원종 스님은 부산 범어사에서 흥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제주 관음사를 비롯해 창원 성주사, 경산 선본사, 강화 보문사 등의 주지를 지냈고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과 나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국민통합위원회 고문 등 활발한 사회활동도 펼쳐왔습니다. BBS 뉴스는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3.1절을 앞두고 일제강점기 불교계 독립운동의 얼과 자취가 서려 있는 현장을 집중 탐방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만해 한용운 스님이 동국대 전신, 중앙학림 학인 스님들과 함께했던 불교계 3.1 만세운동을 돌아봅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만해 스님, 용성 스님, 1919년 3.1 만세운동 민족대표 33인의 불교계 대표입니다. 3.1운동이 전국 단위의 만세운동으로 확산되는데 불교계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 종립동국대학교의 전신 중앙학림이 있었습니다. 1915년 건립된 중앙학림은 당시 학인 스님들을 위한 불교계 고등교육기관이었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활동도 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잡지도 내고 또 학생들에게 존경도 받고 있었던 만큼 자기가 그만큼 그 대표성을 가져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기까지 수많은 고초와 그 역경을 거쳤지만 정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만세에 함창을 하게 되어서 정말 참 영광이고 앞으로 어떤 그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갑시다라는 아마 취지의 그 말씀을 3.1 만세운동 전날인 1919년 2월 28일 중앙학림 강사였던 만해 스님은 평소 가깝게 교류하며 지내던 학인 스님들을 자신의 자택으로 부릅니다. 그 자리에는 신상환 스님과 김상원 스님, 동국대 총장을 지낸 백성욱 박사와 김범린 선생 등이 참여했습니다. 만해 스님은 이들에게 처음으로 만세운동 계획을 알리며 3,000장의 독립선언서를 골목마다 배포하고 독립선언식에 참석할 것을 독려합니다. 또 탑골공원 시위 후 각자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내려가 만세운동을 전국 규모로 확산시킬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 학인 스님들은 이제 서산대사, 사명대사의 후손, 자랑스러운 법손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민족적인 운동에 적극 동참을 하고 또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끝나면은 각자 연고 있는 이제 사찰로 돌아가서 전국적인 만세운동을 파급을 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적극 당부를 했습니다. 중앙학림 학인 스님들은 만해 스님의 말에 따라 선언서 대부분을 서울 시내에 배포했고 서울 인근 사찰 신도들의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중앙학림 학인 스님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 청년층의 의식이 얼마나 깨어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신이 남달랐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특히 만해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지식인층과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호국불교 정신이 청년층 가슴에 자리 잡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불교는 지신주의다. 무지하게 지성적인 어떻게 보면 종교다. 그게 일종의 철학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주의다. 모든 것은 자유인데 불교만큼 자유를 갖다가 숭상하는 종교가 어디 있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평등주의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 밑에 사람 있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다른 민족이 다른 민족을 갖다 압제하고 식민지를 만들 수 있느냐.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불교계 청년들은 이후 상해 임시정부에 가담하고 만주 군관학교 등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3.1 만세운동 역사의 중심에는 만해 스님과 중앙학림 학인 스님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국대 전신 중앙학림의 항일운동에 관한 역사적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새봄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색다른 자비 실천에 나섰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청년들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에 들어간 데 이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꼬박 16시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아프리카 탄자니아. 지난 2016년 9월 조계종이 아프리카에 최초로 설립한 학교인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9월에는 보리가람 대학에서 57명의 첫 졸업생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도 책걸상과 인터넷, 급식 등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는 등 수업 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조계종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청년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하기 위한 모금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후원금 모연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더불어저금통 5만 개를 전국 사찰을 비롯해 종립학교와 불교단체 등에 배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저금통은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사물 가운데 하나인 모거를 본따 만들었고 더불어는 더 나눌수록 불교의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저금통을 100원짜리 동전으로 가득 채울 경우 모두 7,000원 정도를 모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올해 연등회 기간과 서울국제불교박람회 행사 때도 부스를 운영해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불자기업 애니락의 지원으로 다용도 비닐팩에 저금통을 함께 넣은 상태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하나하나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다 같이 노력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는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책가방 등 입학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는 오는 19일 오후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돕기 위해 올해로 10년째 선제의 선물 책가방 보내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 삶의 무게 때문에 그 초등학교부터 이제 격차가 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를 나름대로 좀 줄여보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책가방을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브랜드를 좀 제공해주면 아이들한테 큰 격려가 되어지고 또 학교 생활하는데 또 자부심을 갖고. 선제의 선물은 참된 구도자인 선제동자가 구범 여행을 떠나듯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 세트, 책 등을 입학 선물로 전달해 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할 계획입니다. 불교계가 국내외에 전하는 자비의 손길이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하고 나눔 문화를 널리 알리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가 이달부터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부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사이트에서 2019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카드입니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개인당 연 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만 원 인상됐습니다. 카드 발급 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며 카드 이용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불교국가 스리랑카의 독립 7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경기도 안산 스퀘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은 지난해 다문화 음식 페스티벌을 열어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한 안산 붓다가야사 주지 동국 스님 등에게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이에 동국 스님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안산에서 약자의 입장인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스리랑카 불교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에는 자갓 아베이와르나 주한 스리랑카 대리대사와 윤화섭 안산시장, 양국 불교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화합을 다졌습니다. 인도 아쌈 지역에서 펼쳐진 불교계의 의료봉사와 문화교류가 성지순례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세계 일화를 이루기 위한 국제 구호 활동이면서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불교 성지 아쌈 지역을 재조명하는 일정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인도 현지에서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초의 불교 사찰인 인도 중림정사. 비 내리는 중림정사에 국제교류단이 찾았습니다. 터만 남아있는 중림정사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를 생각하며 합장 3배의 예를 올립니다. 이른 새벽 보드가야 대탑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참배객들로 크게 붐비고 새벽 예불에 참석한 참배객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잠시 명상에 잠깁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나무 아래도 많은 참배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교류단도 새벽 예불을 함께하고 탑돌이를 하며 정진의 의지를 다집니다. 또 부처님께 첫 공양을 올린 수자타의 집터와 부처님이 처음으로 설법을 펼친 녹야원까지 세상을 향기롭게와 세종 파라미타가 마련한 이번 국제의료 봉사활동은 그야말로 실천과 수행의 장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비심만 내면은 어두운 지구촌의 어두운 곳에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세상을 향기롭게가 앞으로 더 큰 원력을 세워서 많은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겠다 원을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수년에 걸친 국제의료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도 아쌈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잘 알려진 인도 불교 성지 외에 아쌈 지역의 숨겨진 불교 문화 발굴에도 이제는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아쌈 지역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후 한글학교, 쉐어더 라이트 등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브라마푸트라 강이 관통하는 아쌈 지역을 새로운 불교 성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1화를 목표로 시작된 이번 인도 의료 봉사활동은 성지순례를 끝으로 12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인도 사르나타에서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서울 도심 전통사찰 봉은사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법석이 마련됩니다. 서울 봉은사는 내일 오전 경내 법왕루에서 힐링 멘토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혜민 스님을 초청해 특별 일요 법회를 봉행합니다. 혜민 스님은 최근 펴낸 책의 제목인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을 주제로 법문할 예정입니다. 봉은사는 오는 13일까지 정초살림 기도를 봉행하고 정초살림 기도 회향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법사로 특별 법회가 진행됩니다. 우리나라 금융 환경이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금융시장의 노년층 소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돈을 낭비하는 성향은 적지만 금융 문제에 대처가 부족한 노년층에게 관련 교육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이해력 점수는 62.2점. OECD 국가들의 2015년 평균 점수인 64.9점과 엇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년층의 금융 이해력입니다. 통계를 보면 60대가 59.6점, 70대가 54.2점을 기록하는 등 국민 전체의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노년층은 소비와 저축, 돈의 가치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재무계획과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살피는 금융행위,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비교 분석하는 능력은 상당히 낮습니다. 다시 말해 돈을 낭비하는 성향은 적지만 변화하는 금융 환경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 지식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고, 정보에 입각한 금융 상품을 선택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점이 이해력 점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은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과 노년층 같은 취약계층에서 전반적으로 금융 이해력이 낮으므로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하지만 매년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노년층에게 왜 금융교육의 효과가 약하게 나타났는지 원인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좀 구체적이지 않고 금융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화재를 발생했을 때는 119를 찾듯이 어떤 재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교육이 안 되다 보니 노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은 결국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이끌어주는 금융복지로 이어집니다. 금융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도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막연한 금융교육도 결국 노년층 빈곤의 원인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이 어떤 복지의 기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어떤 시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사실은 사회 전반적으로
좀 그 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노후 세대의 경우에는 뭐 금융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사실은 노후의 빈곤의 현상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제 금융은 노인들의 기초 생활보장 이상으로 중요한 복지 정책 과제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태고종 제주불교대학이 이상훈 신임 총동창회장 취임식을 갖고 부처님의 진리로 정진하는 동창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제주 보림사에서 봉행된 제11, 12대 총동창회장 이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저는 앞으로 불자로서 지역사회의 버팀목이 되고 총동창회의 중심으로 기별 활동의 도움과 동문끼리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자비와 합의장을 이루도록 하고자 합니다. 총동창회는 오는 9월 어울림 한마음 대축제, 총동창회 내 산상법회 활성화, 종단 신행단체 간 협력 확대 등을 통해 2,500여 명 동창회의 위상을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팔공산 갓바위 사찰로 유명한 조계종 선본사가 경북 경산시에 이웃 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경산시청을 방문한 선본사 주지 법성 스님은 최영조 경산시장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도움이 필요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기탁하신 성금 덕분에 우리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앞서 선본사는 경산시 서부 이동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백미 40kg들이 20포를 장영숙 동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울산 정토마을이 9년째 법화경 독송 21일 장자기도 정진에 나섰습니다. 이번 기도는 삼재행난 소멸과 선망부모 천도를 위해 정토마을 승가공동체 4부대 중이 매일 24시간씩 21일간 법화경을 독송하는 기도로 그제 입제식과 104위 화엄신중 기도를 시작으로 법화경 독송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간에는 수자행과 선망조사 천도제를 비롯해 티벳 반야심경 기도 등도 함께 봉행하며 오는 19일 경주 앞바다에서 무 생명을 살리는 방생으로 마무리됩니다. 불교 인문주의의 개척자로 알려진 일지 스님의 글을 모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불교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본 고인의 책, 불교 인문주의자의 경전 읽기와 자연 스님의 신간,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를 김봉래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 조계종 종정 서홍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2002년 43세의 젊은 나이에 입적하기까지 현대사회와 불교적 삶에 대한 통찰로 불교 인문주의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영역을 일구었던 일지 스님의 불교 인문주의자의 경전 읽기. 일지 스님이 2000년 1월부터 2년간 월간 불광에 기고했던 글을 모은 이 책에는 현대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불교적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스님의 인문적 사유와 불교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궁극의 화두인 붓다부터 정토까지 모두 24개의 주제별로 경전과 선호록 등에서 뽑은 글귀에 촌철살인 같은 스님의 해설이 한쪽씩 짝을 맞춰 배치됐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의 핵심에 대해서 불교는 메마른 도구적 지식만을 선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교를 공부하려면 몸가짐, 수신과 마음 닦음, 수심의 본질에 대해 깊이 통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언제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회 속에서 인간성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문명사회 인간들에게 깊이의 차원을 상실한 종교는 그 어떤 해답도 줄 수 없다는 말 속에서 마지막까지 불교 인문주의를 줄기차게 이끌어갔던 스님의 마음 한켠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인간 실존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고해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하셨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경전의 근거들 그리고 경전을 탐구할 때 그 시선을 계속 유지하지 않았을까, 유지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결국 인간에 대한 시각 이런 것들을 불교의 눈으로 봤던 것 이런 것들이 불교 인문주의라는 용어로 외화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4개를 소지해서 이 시대의 학성으로 떠오른 자연 스님이 기도는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친절한 안내서를 냈습니다.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책은 불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는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해야 소원 성취를 할지, 평소 막연하게만 알던 기도 방법과 성취에 대해서 경전의 근거와 유래를 통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서가모니 불과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등 여러 불보살께 기도하는 구체적인 방식도 알려주고, 부록에는 5대 보궁, 3대 관음도량, 3보사찰 등 기도하기 좋은 국내의 대표적인 기도처들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동국대 총장 선거가 유례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 치러졌습니다. 무려 10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으니까요. 후보자들의 소견 발표도 관심이 컸지만 사상 처음 도입된 후보 공개 토론회에 특히 이목이 쏠렸죠. 변화와 소통이라는 시대의 키워드를 반영했다는 긍정적인 평가 때문입니다. 이제 경쟁은 마무리됐죠. 앞으로 과제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빈약한 재정을 확충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하고요. 또 종립학교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일 또한 간과할 수 없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내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이 아닐까 싶네요. 도약을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향한 동국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월 9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